거래소 간 소송건에서 이더리움이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다는 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비증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 승인에서는 5월 23일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알트코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알트코인의 시장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좀 상승을 하면서 알트코인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지금 현재 분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이슈는 이더리움, 다음 타자죠. 이더리움이 과연 언제쯤 승인이 될 거냐를 둘러싸고 좀 알트코인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 물론 알트코인 개별 이슈도 있지만 이제 그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시점, 그리고 아무래도 SEC가 최근에 뭐 알트코인, 그러니까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뭐 태반이 투자 계약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조금 이제 증권성 시비가 붙는 것 같아서 이더리움 현물 시점을 가지고 조금 이제 주의를 이제 주의 깊게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ETF가 5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5월 23일이 사실은 마지막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현물 ETF도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마지막 데드라인이 1월 12일이어서 어차피 동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품들이 거의 다 동일한 상품들이에요. 비트코인 때랑 논리가 똑같아요. 동일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 투자 상품 어느 하나를 거절하면 모두 다 거절이고 어느 하나만 승인해 주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23일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SEC가 어떤 이더리움 현물 ETF를 최근에 또 연기 결정을 했고 또 마지막 데드라인이 5월 23일이다 해서 5월쯤에 승인이 될 거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현물 ETF 승인 시점을 5월 23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 그렇게 막 가능성이 낮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SEC가 최근에 거래소에 대해서 다시 법원에 고소를 하면서 제출한 서류상에 14개 코인인가요? 거기에 이제 언급을 여러 개를 했는데 거기에 뭐 솔라나라던가 뭐 에이다라던가 여러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더리움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물론 확실하게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비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은 확실히 증권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호해요.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거래소 간 소송건에서 이더리움이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다는 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비증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 승인에서는 5월 23일에 승인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왜 비증권인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네. 그러면은 만약 이더리움이 5월에 되면 막 솔라나랑 리플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솔라나랑 리플이냐를 보기 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생각해 보면 사실 현물 ETF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선물 ETF가 있어야 돼요. 근데 솔라나랑 XRP 같은 경우는 선물 ETF가 아직 미국에서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ETF가 뭐가 나올지 그거를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솔라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 보시면 뭘 보여드리고 있냐면 이게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보다 먼저 ETP, 그러니까 ETP가 뭐냐면 ETP가 결국 ETF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ETP 안에 ETF도 들어가 있고 ETC, ETN도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유럽이 왜 ETP를 거래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스웨덴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현물을 이미 승인을 해서 막 신나게 거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유럽 같은 시장을 먼저 보면 과연 어떤 자산이 ETF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있지만 이더도 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뭐 솔라나도 있고 XRP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스켓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유럽에 이미 저 ETF가 있어요. 네네, 현물 ETF가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ETP예요. ETF. 네네네. 근데 왜 ETP냐? 왜 ETF랑 ETP랑 같으면서 왜 얘네는 ETP를 쓰냐? 근데 ETP는 뭐냐면 ETP는 사실은 100% 그 자산에 대해서 이제 홀딩을 주는 어떤 부채 담보부 계약과 담보부 부채 계약 약간 이런 건데 근데 결국에는 ETF랑 똑같아요. 근데 왜 유럽은 ETP를 쓰냐면 걔네가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근데 ETF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게 되면 뭔가 제약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 외의 국가에서도 거래가 안 되고 이런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ETP로 가자.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거의 모든 게 ETP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만 봐도 앞으로 이더나 BTC가 현물이 승인이 되면 미국에서도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볼 수 있을 것이고 유럽 시장 케이스를 봤을 때 이런 바스켓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바스켓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 뭐 익히 아는 나스닥 모아놓은 그 QQQ 같이 그런 바스켓 ETF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알 수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신탁 형태지만 그레이스케일 21 쉐어스도 이런 리플, 뭐 BNB, 에이다 이런 여러 형태의 투자 신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기관이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환매도 뭐 어렵고 운용 수수료도 굉장히 높고 이래서 현물 ETF는 아니지만 이런 간접적인 어떤 투자 수요를 통해서 어떤 앞으로 넥스트 타겟이 누구냐 막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ETF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간접적인 예측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또 이런 얘기는 처음 듣네요. 유럽이 되게 앞서가고 있었네요. 네, 유럽이 스웨덴일 거예요. 스웨덴을 기점으로 해서 이 BTC 현물 ETP를 먼저 승인을 했고요.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물론 지금 보시면 AUM 같은 거는 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많이 거래가 되고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은 미국도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와, 그럼요. 저는 이거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이런 거를 최근에 인터뷰하신 분들은 다 좀 부정적으로 보셔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또 이런 면이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더리움 좀 질문을 드리면 그 또 이더리움에 또 그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막 비트코인이 갖지 못한 기술적인 측면들 그런 것들 그리고 효용적인 측면들 그런 걸 얘기하시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넘어서서 제1의 코인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좋지만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우리가 뭐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디지털 오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연히 다른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얘를 뛰어넘는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적인 면으로 알아봤을 때도 제가 1월 말에 확인했을 때는 비트코인 시총이 이더리움의 3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확 뛰어넘는다? 그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트코인은 쭉 지금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엄청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말고 L1 자산들 그런 자산들이 엄청 가격이 올랐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약간 중간에 끼인 형국을 보였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은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가격이 충분히 오를 수 있고 이더리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현물 ETF 그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상반기에 댕쿤 업그레이드가 있죠. 근데 댕쿤 업그레이드는 뭐냐면 이더리움에는 항상 무슨 문제가 있냐면
카스비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속도도 있었는데 댕쿤 업그레이드는 결국 이런 속도적인 측면 그리고 가스비적인 측면을 낮춰서 확장성을 좀 개선한다고 그러죠. 이런 확장성이 개선된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댕쿤 업그레이드가 상반기에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지부진했다는 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호재가 있어서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만 말씀하셨던 어떤 시총이 비트코인 3배가 되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뛰어넘는다? 이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와, 그렇군요. 아, 이 확실히 연구원님이시라 그런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아, 그래요? 말씀하시는 게. 너무 뭔가 길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도 뭔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더 와닿는 거죠. 더 뭔가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확 이렇게 팩트로 이렇게 막 충격을 주는 듯한 느낌이 네, 많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와,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더리움 가격도 예측하시나요? 저희는 이더리움 가격은 예측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만 이제 보고 있는데 시총으로 보다 보니까 비트코인만 보고 있는데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출시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뭐 그레이스케일, 뭐 21 쉐어스에도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여러 알트코인에 대한 신탁 형태의 미국 내에 신탁 형태의 투자 상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에도 이더리움 신탁 형태의 아마 이더일 거예요. ETH2일 거예요. 근데 그런 신탁이 있고 이 신탁도 아까 그레이스케일 GBTC처럼 NAV 대비 괴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출시 시점으로 해서 지금도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아마 출시 직전까지 아마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 디스카운트 때문에 매수했던 기관들이 매도하겠죠. 판매가 되니까. 그러면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승인 직후에는 조금 조정되겠죠. 그러겠네요. 조금 조정되고 아마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조금 조정되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비록 제가 가격 예측은 저희가 안 하고 있어서 가격적인 수치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승인 직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저희 지금 지켜보는 비트코인 가격 방향처럼 승인 직후에는 조금 조정되겠지만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너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더리움 외에 주목할 만한 코인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망 보고서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메사리 쪽에서도 나왔던 코인을 고루고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솔라나 계열 밈코인이나 프로젝트가 원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솔라나 말했었고 뭐 셀레스티아 그리고 블러, 에토스, 수이 같은 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리서치 센터 같은 경우는 RWA 섹터랑 롤업, 이더리움 롤업 섹터가 성장 기회가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RWA 섹터가 뭐냐면 리얼 월드 에셋이죠. 그러다 보니까 RWA라는 거는 결국 저희한테 이제 전통 금융자산, 그러니까 국채, 채권, 주식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현실 세계 자산을 토큰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토큰화 RWA 섹터는 결국 전통 금융 자금이 블록체인에 들어오니까 결국 전통 금융권이랑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 금융과 가까운 RWA 섹터가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게 핵심 근거고 그다음 롤업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롤업을 저희는 보통 빵 공장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아까 좀 트랜잭션 실행, 그러니까 트랜잭션 처리 능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레이어 2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레이어 2가 뭐냐면 빵 공장이 약간 붐벼요. 그래서 업무 처리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업무 처리를 분리하겠죠. 그래서 2층에서는 빵을 제조하고 1층에서는 포장이나 나머지를 제조한다. 나머지 제조 과정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 2는 뭐냐면 아까 빵 공장 비유처럼 레이어 2에서 트랜잭션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L1이 뭐냐면 이더리움 같은 애들. 그러니까 이더리움 본래 L1에서는 트랜잭션 결과에 대한 합의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문제가 됐었던 트랜잭션 처리는 L2에서 하니까 연산량은 줄어들고 근데 합의랑 기록은 L1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하니까 보안성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L2가 이런 트랜잭션 처리 능력을 좀 수행 능력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아까 롤업 얘기했는데 왜 L2를 얘기하냐 갑자기. 롤업은 L2에서 많이 수행하는 어떤 형태의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L2의 하나예요. 롤업이. 네. 근데 아까 이더리움이 많이 수혜를 입는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에 댕쿤 업그레이드가 되면 롤업도 이제 롤업이 아무래도 성장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실제로 비탈릭 부테린도 이더리움의 미래가 롤업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20년인가 아무튼 그때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근거고 그 다음에 댕쿤 업그레이드는 결국에 가스비를 줄이는 거니까 그동안 롤업이 있었다고 그래도 다른 L1들 뭐 솔라나라던가 이런 L1들에 비해서 가스비가 비싸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면 댕쿤이 되면 롤업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롤업이 주목받는 거 그게 근거2고 근거 3은 뭐냐면 그동안 기업이 블록체인을 사용을 할 때 트랜잭션 지연 때문에 자기네 자체의 블록체인을 구축을 했었는데 롤업에 뭐가 있냐면 뭐 옵티미즘, 폴리곤, 아비트럼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롤업 프로젝트가 뭐 오피스텍이나 폴리곤 CDK 이런 롤업 툴을 제공을 하니까 만약에 이런 오피스텍이나 폴리곤 CDK가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기업 도입도 증가할 수 있어서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 롤업의 어떤 성장 기회가 훨씬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혹시 그 RWA라는 코인이 있는 건가요? RWA는 코인이라기보다 어떤 주식을 앞으로 이제 토큰화하는 건데 이 RWA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리서치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RWA 말고 STO에 대해서도 저희가 네. 한번 리서치를 한 게 있거든요.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RWA가 궁금하신 분들은 STO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이 아주 작지만 STO 시장도 좀 이제 외국에서는 좀 이제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총이라던가 어떤 주요 업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RWA에 뭐 약간 그 코인의 미래가 있다는 식으로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오늘 연구원님 말씀이랑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렇게 되기 그쵸. 때문에 이런 거에서 찾으려고 네. 하고 또 이더리움 ETF도 신청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어떻게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그리고 아까 유럽에서 ETP 사례 보여주시니까 사실 진짜 저도 그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굵직굵직한 뭐 탑10 정도만 알고 모르고 네. 관심도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 유럽 사례 듣고 또 이걸 들으니까 이거 알트코인 공부해야겠다. 네, 맞아요. 여기에 진짜 네. 엄청난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군요.